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전쟁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 군인들이 두려운 이유라는 영상을 올려 전 세계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해당 영상에서 그는 절대 한국인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역사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심플 히스토리,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냉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특히 전쟁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육용 비디오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자랑하는 덕분에 영어권 나라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사용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채널이죠. 한국 관련 영상 중 가장 최근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들이 그토록 두려운 존재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베트남의 민주정부를 도와주려고 파병된 한국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생생하게 묘사된 이 동영상은 4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8년간 용감히 싸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한국군. 적군은 두려워하고 동맹군은 경외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 한국의 전투 병력은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한국군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첫 국제적 개입이었기 때문에 병사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고 최적의 신체 요건, 기술과 교육을 갖춘 자들만이 뽑혔다고 하죠. 지휘부의 간부진도 한국군 최고의 인재들이었고 작전을 위해 선택받은 A급 장교들은 한국전쟁에서 갈고 닦은 베테랑 선임 지휘관들의 지도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러한 동맹 한국군을 본 미군 병사와 장교들은 탄식하며 극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요. 한국전쟁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미군에게 배워야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발전이었던 것입니다. 적응력과 습득력이 빠른 한국인들 특유의 기질이 발휘되어서일까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전쟁의 다방면에서 전술부터 실행까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미군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의 잠재적 침공에 대비해 자국 방어를 중점적으로 훈련해왔기 때문이죠. 지금도 한국군 하면 그 유명한 수비진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참호를 아주 전략적으로 잘 구성해서 베트콩들이 함부로 한국군 기지는 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천 년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도같은 민족이라서 특히 더 그런 듯한데요. 1992년 LA 폭동 때도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들이 한인타운을 방어했는데 미군 장성조차 인터뷰 중 한국인들이 진지구축해놓은 것을 보고는 놀라서 저긴 나라도 병사들 끌고 절대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야.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죠. 확실히 수비에 능한 것은 한국인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방어뿐만 아니라 적군 수색과 전투에서도 높은 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색과 파괴 작전에서 매우 철저했으며 지정된 지역을 조사 후 떠날 때는 돌 하나조차 건드리지 않았다는데요. 적의 위치가 확인되면 둘러싸고 천천히 포위에 들어가 적군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적과의 교전을 한 후 밤이 오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허리춤까지 물에 잠겨 서 있곤 했다는 한국군.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적을 공격했으며 노획한 무기나 물자의 수마저 미군보다 한국군이 훨씬 많았다는데요. 적에게 최대한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국군은 사상자 비율 또한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고 합니다. 작전 중 사상자 수가 적과 대비해 1대 20을 넘기는 것은 특이한 일도 아니었죠. 이러한 이유들로 미군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 과거에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상이었던 한국군에 크게 의존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영상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이 한국군 영상은 17,000개 가까이 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직접 한국군이랑 훈련해봤던 경험을 덧붙이며 그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우리 아버지는 그때도 한국군 병사들의 강한 의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얼마나 더 향상되었을지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아빠는 한국 해병대를 미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국은 누구와도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장담했죠. 아빠는 칭찬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나오는 한국군이 최고의 전사들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현역 때 한국 해병대의 한 중대와 훈련하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곁에 다가
다가온지도 모를 정도로 매우 조용히 움직이고 완벽한 위장 후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방어구역 안에 매복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들이 우리의 동맹국이라서 참 기쁩니다. 이처럼 용맹하고 강한 전투력을 갖춘 한국의 전사들, 특히 베트남 파병에서 한국군이 유독 잘 싸운 이유는 최상의 인재를 추려서 보냈던 이유도 있고 당시 한국전쟁을 경험한 실전파가 남아있었던 이유도 있다는데요. 그렇게 추려진 최고의 전사들이 다른 나라 군인들이 쓰고 버린 탄피를 모아 조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클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의 희생이 큰 몫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남베트남에 무장병력을 보내는 데는 한국의 요구 조건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의 수를 현상 유지할 것. 둘째, 미군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해 줄 것. 셋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모든 재원, 수송 장비부터 급료까지 포함한 전액을 지원해 줄 것.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데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월남전의 참전 용사분들은 돈보다는 용감히 싸워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는 자부심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전사들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며 국토 면적, 인구수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군의 날 행사 때 한국의 육해공, 정예 특수부대들이 집결해서 고공 강화와 격파 등의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나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 작고 약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다. 나는 한국이 더 이상 어떤 적에게도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 한국은 세계 방위력 순위 6위다. 현대와 미래의 전쟁은 발전된 무기들의 싸움이다. 한국은 많은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다. 한국을 자극하는 모든 적들은 망연자실할 것이다. 남한을 건드리면 안 돼. 한국은 아시아 넘버원 국가. 맞아. 한국은 아시아의 희망이야.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라이벌이 아니야. 한국은 아시아의 리더야. 이와 같이 몇십 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군사, 방산 분야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당당히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 더 나아가 한류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도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참전 용사분들과 지금도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